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9주차 장애인복지론입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이 이제 좀 벗어났죠. 우리가 8주차까지가 되고 9주차는 대면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고 거의 다 그렇게 바람을 가지고 희망상이었었죠. 그러다 이제 한 주가 또 이제 이렇게 온라인으로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이번 주차까지 우리가 이 온라인으로 학습을 하게 된 점, 여러 학생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고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입시다. 이제 코로나도 어느덧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죠. 조심만 잘하면 될 것 같으니까 모두들 고생들 많이 하는 과정 중에 있으니까 좋은 결실을 맺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공지를 미리 할게요. 교수님이. 우리 9주차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장애인복지론에 이제 고용에 관한 것을 학습을 하고 10주차가 되면 이제 별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학교 강의실에서 보게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날 가서도 대략 흐름이나 아웃라인이나 또 중간 1차 직무평가 관련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우선 여기서 온라인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이 장애인복지론이 NCS 과목이기 때문에 강의 계획서에 교수님 강의 계획서에 보게 되면은 NCS 학습 주차별로 쭉 나와 있고 또 직무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도 다 나와 있는 겁니다.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 여기서 간략하게 요약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11주차 그러니까 아마 이번 5월 달의 마지막 주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11주차에 1차 직무평가를 볼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는 서술형 시험이죠. 서술형 시험이니까 여러분들이 학습 모듈을 저번에 제가 처음에 얘기를 했듯이 학습 모듈을 출력을 해서 제본을 해가지고 미리미리 요약해서 준비를 해두게 되면은 직무평가는 큰 어려움 없이 볼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지금 2학년이니까 저번에 1학년 때부터 다 해왔던 방식이고 하니까 특별히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1, 2주 정도 준비하면 뭐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요약을 딱딱 해놓고 있다가 제가 이제 시험을 보게 될 때 또 다른 멘트를 통해 가지고 알려줄 거니까 시험 보는 데는 그게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가 지금 저번 8주차에는 뭐에 대해서 배웠어요, 여러분? 장애와 소득에 대해서 얘기했었어요. 이번에는 소득하고 관련되는 게 뭐예요? 고용이죠. 고용이 창출이 돼야지 소득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쉽게 말씀드려서 자본주의의 기본 철학이죠.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하는 뭐 이런 표현이 있듯이 일을 하게 되면은 소득이 창출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애와 고용보장에 관한 주요 학습 문제에서는 요 화면에 나와 있듯이 1에서 5번까지 장애인은 왜 고용이 안 되는가? Y가 항상 따라오죠. 사회과학에서 또는 뭐 이공계통도 마찬가지지만은 또 두 번째 장애인 고용을 위한 정책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세 번째 우리나라 장애인의 고용 실태는 어떠한가? 네 번째가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 서비스의 현황 및 문제점은 무엇인가? 다섯 번째,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 서비스의 바람직한 개편 방향은 무엇인가 등으로 학습 문제를 설정을 해서 여기에 따라가는 수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컨텐츠 타이틀을 이어가게 되면은 왜 장애인은 고용이 잘 안 되는가?
또 장애인 고용 서비스의 유형은 어떤 것이 있는가를 학습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똑같죠.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일반인, 비장애인도 그런데 비장애인이 아닌 더 열악한 조건이 처해져 있는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고용이 더 심각하죠.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장애인은 왜 고용이 안 되는가? 우선적으로 접근 기회가 상실돼 있다. 정규 교육의 접근이나 기술 습득 기회로부터의 배제로 인한 낮은 수준의 인적 자본이에요. 또 물리적 환경의 장벽이 있고 추가 교통비 등이 발생을 하고 창업 자금의 대출에 또 장벽이 놓여져 있어요. 이것이 다 차별이 돼 있어요. 일반인에 비해서 장애인은 더 여건이 열악하다. 또 두 번째, 또 장애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장애인은 생산성이 떨어진다. 또 고용주뿐 아니라 장애인 가족, 장애인 당사자들에게도 널리 퍼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장애에 대한 편견이 다 차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죠. 차별, 장애인에 대한 편견, 어떤 편견이 생산성이 로우하다는 거, 또 편의시설 비용 등 노동비용의 증가로 인해서 고용주가 의도적으로 장애인을 채용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특히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전전 시간에도 배웠지만은 여성장애인 또 정신지체에서 발달장애인 얘기도 다뤄봤죠. 특히 이분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서 너무나 크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홀로 저희가 참 힘듭니다. 자, 이제 고용 서비스의 그 타입을 하게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일반 고용 서비스. 이건 경쟁 고용이에요. 그거는 경증 장애인을 타겟으로 하죠. 경증 장애인이에요. 그러면 장애인 차별금지법 Anti-Discrimination Law, Discrimination Law에 NT가 붙었어요. 앞에 NT.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장애를 이유로 차별 시 어떻게 돼요? Anti-Discrimination Law에 의하면은 고용주가 법적인 제재를 받는다 하는 얘기고요. 바로 이러한 Anti-Discrimination Law에 입각한 해서 법률을 단독으로 제정한 국가들로서는 우리가 미국이나 영국, 호주,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여기 들어가고 있고요. 단독 법률 제정이 아닌 포괄적 법률로 제정한 나라는 스웨덴, 노르웨이, 독일 등 유럽 나라가 여기 속합니다. 유럽에 속한 나라들. 또 헌법 일반 법률의 조항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또 적극적 우대 조치, affirmative action이에요. 채용 과정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affirmative action, 가산점 부여, 장애인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한다 하는 그 우대 조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건 일반 고용 서비스예요. 일반 고용 서비스. 두 번째가 이제 맞춤형 고용 서비스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경증 장애인 타겟이 아닌 경증보다 좀 약간 상태가 좀 심각한 중증 장애인을 타겟으로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쿼터스, 할당제입니다. 일정 규모를 갖춘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에 대해서 전체 근로자 중 일정 비율 정해가지고 장애인을 채용하도록 강제하는 제도, 할당제입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7%대, 프랑스, 폴란드가 6%대, 독일이 5%, 호주 4%, 터키 3%, 스웨덴 2%, 그래서 OECD 국가 평균이
4.4%라고 합니다. 이 할당제를 쿼터 할당제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 고용주에 대해서 부담금이 부과되죠. 또 이제 고용주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세금을 감면해줘요. 장애인을 고용하면. 또 편의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해줍니다. 아무래도 비장애인에 비해서 중증 장애인에 해당하는 분들은 편의시설 이용하는 데서도 시설이 특별히 더 요할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일정한 법률 규정 내에서 지원을 해준다 하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그 sheltered employment, 쉘터 아시죠? 쉘터 덮개, 쉘터 보호, sheltered employment 보호 고용입니다. 정부나 민간 기업이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사업장을 설치해서 장애인을 채용을 하고 가장 오래된 고용 서비스 일환이 바로 이러한 sheltered employment입니다. 이런 sheltered employment에 대한 찬반 논란 속에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보호작업장의 사회적 기업화가 진행되고 있어요. 스웨덴의 삼홀, 최근에는 폐쇄된 영국의 램플로이, 스웨덴의 언스 같은 거, 이런 거 여러분 나오는 거 학습하면서 찾아봐야 됩니다. 사회복지에서 들어가서 샘할, 스펠링 쳐요. SAMHAELL 또는 램플로이, REMPLY 이렇게 쳐봐가지고 노트 만들어가지고 쪽지 중심으로 해서 거기다 멘트를 달아놔야 돼요.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그냥 샘할, 램플로이 영국에서 없어졌네. 스웨덴 원스네. 이렇게 끝나면 학습이 유효하지 않죠. 또 보호고용 이 쉘터드 임플로이먼트에서는 장애인 근로자 지원 제도가 있어요. 장애인 근로자 지원 제도, 임금 보조 제도를 하고 보조 공학 기기를 제공, 근로 지원인 등 지원이 다양합니다. 이렇게 쉘터드 임플로이먼트 보호고용에서 정부, 민간 기업까지 광범위하게 이분들을 이 부류 계층 사람들을 위해서 고용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supported employment, 지원, support, 지원해 주는 거야, 지지해 주는 거야. supported employment, 지원 고용입니다. 이 sheltered employment에 대한 비판적인 대안으로서 나온 게 70년대 중반 어디서 나왔어요? USA에서 이런 제도가 supported employment가 지원 고용 제도가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용 지도, 전문적 직업 훈련, 개인별 맞춤형 지도, 교통 편의와 보조기기 등을 제공합니다. 이거 지원해 주는 거예요. 서포팅 해 주는 거예요. 그 유급으로 고용을 하고 잡 코치와 지속적 지원, 또 통합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서비스, 지적 정신 학습 장애 또는 외상성 뇌손상 등 중증 장애인에게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지원 고용. 왜냐하면 따져보면 이러한 supported employment는 맞춤형이에요. 지적 장애인들, 발달 장애인들, 정신 장애인들, 또는 외상성 뇌손상으로 치매 이런 것도 발생하니까 거기에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건 상당히 효율성이 높다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가 뭐냐면 reserved employment, 유보, 보류, 일정한 직종을 지정을 해가지고 그 직종에 대해서는 특정 장애 유형의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한다. 이런 얘기예요. 대만, 일본, 한국, 특히 한국의 이 시각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시각장애인 협회가 있죠. 거기서 뭐를 해? 주 업종이 직종이 뭐예요? 안마업입니다. 안마를 하는 거는 이렇게 reserved employment는 일정한 직종을 딱 지정을 해서 그 직종에 대해서는 다른 유형의 장애인이 참여하지 못하고 정해진 장애 유형만 참여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이 안마업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승강기 안내원이 있고 또는 전화 교환원이 있고 또 주차원에서도 장애인 해당하는 그 부류의 계층 속한 분들이 하는 주차원이 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이제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해서 복권 판매업도 이 직종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유보고용이죠. 유보고용. 다섯 번째가 직업재활 서비스입니다. 장애인이 경쟁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개발하거나 또는 회복시켜주는 것이 재활이에요. 재활. 여기에는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훈련, 취업알선, 사후지도 등이 포함이 되고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장애급여 수급 요건으로서 의무적으로 직업재활 과정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직업재활 서비스 질 및 성과를 유도하기 위해서 성과 기반의 비용 지급 방식을 도입해서 확대합니다. 호주나 미국 등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창업 지원 및 소액 금융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장애인 고용 서비스 유형을 하고 있는 겁니다. 2교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